정말 사흘 동안 계속 뵙던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정말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해냈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정치인들이 비굴하게 국제기구 그리고 미국, 일본 그 강대국들의 앞에서 비굴하게 굴다가 오늘 완전히 시민들이 한 방 제대로 먹였습니다. 자, 우리 출연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진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경호입니다. 자, 최영민 감독님 그 아까 비 많이 맞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를 그냥 흠뻑 맞고 오토바이. 그 추적신 완전 영화 같았죠. 네, 참 권지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가 오늘 또 권지현 기자하고 눈이 마주쳤잖아요. 몰랐죠, 여러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그로시가 결국 그 7월 4일 날 기시다 총리한테 이렇게 저 종합 보고서 전달하면서 자기가 이제 다 이룬 것처럼 개선 장군 행세하느라고 한국에 왔었죠.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공항으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공항 밖으로 한 발도 못 나오다가 쥐구멍으로 빠져나갔죠. 그래서 사흘 내내 우리 더 탐사 취재진과 또 시민 여러분들의 이 집에 가라, going home, 그로시 go home 이 소리 계속 듣다가 거의 아마 한 몇 년간 계속 정신 트라우마를 겪을 것 같은데 묵묵부답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가는 자기 계획이 다 꼬인 것 같아요. 계획이. 꼬였죠. 그러니까 룬하고 우리 기시다가 주단을 깔아놓고 그로시를 기다렸는데 그로시가 결국은 주단이 아니고 가시밭길이 그렇죠. 돼버렸죠. 네. 우리가 이제 공항까지 마중은 우리 취재후 준비 때문에 마중은 못 나가는데 우리 시민 기자께서 그로시 뒤통수를 또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굴욕 사진을 또 한 장. 시종 끝까지 굉장히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한국 땅을 떠났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가볍게 보고 비행기를 아마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가 에이 뭐 별거 아니겠지로 왔는데 공항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원래 하기로 했다면서요.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약식 기자회견을 기자회견하고 미리 그 질문할 기자들도 그 사전에 다 정해져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그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질문을 좀 안 받을 생각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기자들은 질문을 좀 준비해 놓은 기자들이 있었고, 네. 아니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일부 기자들은 사전에 김포공항에서 약식 기자회견이 있고 당신이 질문 기회를 줄 거다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와서 뭣도 모르고 온 기자는 이제 질문 기회를 못 가진 기자고 몇 명의 기자들이 이제 사전에 질문하기로 시나리오가 짜지 있었는데 워낙 상황이 우리 시민들이 그로시 이 방안을 이제 반대하는 시위가 워낙 격렬히 벌어지다 보니까 그냥 판이 다 깨져 버린 거죠. 네. 계획이 다 어긋납니다. 계획이. 그래서 이제 매일경제 같은 데서도 방한 내내 반대 시위 몸살을 앓은 그로시가 출국이 되어서야 겨우 풀려난 것처럼 뉴질랜드를 한국을 떠날 수 있었다는 그런 기사 제목까지. 사실 여러분들이 그로시 고홈을 외치지 않았다면 그로시가 성공적으로 홍보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뉴질랜드로 또 떠났다는 기사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우리 한국 기자들은 그렇게 기사 쓸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희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외신하고 국내 언론들 쫙 다 모니터링 다 살펴봤는데 여론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사흘 전과. 네.
이제 기자들 중에는 좀 생각 없이 나오는 기자들도 있겠지만 그 현장에서 제가 만난 기자들한테 그날 공항에서 물어봤었어요. 몇 명 이제 기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뭐 질문할지 주고받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쩍 가서 어떤 질문 하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보통 이제 일반적인 되게 평범한 질문만 이제 정말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디냐고 역으로 물어봐서 덧탐사다. 그러니까 어떤 기자는 덧탐사가 어디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한 곳에서 한 기자가 그 100만 유로 관련해서 질의한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질문도 좀 해줄 거냐, 그 리포트가 왜 유출되는지 이런 거 좀 질문해 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우린 이런 거 못한다고 그러더니 제가 나중에는 하도 이제 경찰이 겹겹이 쌓이니까 이쪽 이제 있다가 그 장소를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랑 마주보고 서 있게 돼 있어요. 된 거예요. 근데 한 기자가 슬쩍 저한테 파이팅을 외쳐주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 기자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룬 때문에 그 한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제 찬성 국가로 그 분류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그로시가 방한해서 이제 그 한국을 이제 찬성 국가로서 이제 완전히 이제 확정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워낙 그 우리 시민들이 이 김포에서부터 그로시를 뜨겁게 맞이해 준 관계로 결국은 한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가로 전 세계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의 이 회기와 끈기를 대통령을 지금 몇 번을 몰아냈잖아요. 이 사람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아르헨티나에 있던 사람이. 자, 그 그로시가 아까 오전에 민주당 의원들하고 면담을 했죠. 면담을 했는데 지금 이제 기사들 쭉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직접 본 것도 있지만은 언론들이 이제 취재했던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보려고 봤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하나도 못했다. 예, 사실이죠. 이 사람이 아까 제가 국회 보좌관 한 명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정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답변을 하나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대답을 피해가는 그 대답을 피해서 뭔가를 자꾸 이제 얼버무리는 듯한 말을 계속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답을 피해가기도 하고 그 비공개 간담회에 이제 그 참석했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그로시가 그 외교관이잖아요. 이게 기술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프스 이제 오염수 그 정화 처리 기능에 대한 성능 시험 부분들이 뭐 없었다는 지적들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로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대화 자체가 진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로시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IAEA가 무슨 과학 연구소 같은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그죠? 최 감독님 과학자가 아니죠, 그죠? 외교관이잖아요. 아르헨티나 외교관 출신이고 네. 그 밑에 구스타보도 역시 아르헨티나 외교부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구스타포는 이제 아르헨티나 출신이긴 한데 저기다. 네. 그 아르헨티나의 이제 햇발전 과학자. 우리로 치면은 이제 원자력 안전 기술원 같은 그 사람은 이제 과학자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 화면으로 이제 자세히 우리가 화면을 워낙 작게 보였기 때문에 잘 못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좀 자세하게 얼굴이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로시가 듣는 내내 표정이 그냥 막 100가지로 변하더라고요. 굉장히 한숨도 내쉬다가 어떨 때는 비웃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막 시계 막 쳐다보면서 굉장히 초조해하기도 하고 자리에서 완전히 바늘 방석에 앉은 사람의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외국 사람이라도 바늘 방석에 앉으면은 표정이 다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딱 알겠더라고요. 불편해하는 내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발언할 때는 되게 의기양양했고 이렇게 당당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고 밖에서 우리 시민들의 소리가요 어마어마하게 안에까지 들렸거든요. 이제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권지현 기자는 그 방 안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로시가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점점 왜 사람이 좀 거부감을 드러낼 때는 이렇게 몸이 젖혀지잖아요. 점점점 뒤로 가면서 물도 마시고 뭐 시계 보고 뭐 예. 조조해하고 예, 바늘방석에 조조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불편해했습니다 오늘. 한국에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처음에는 그분들이 되게 여유로웠어요. 왜냐하면 그 그로시랑 또 한 명이 거기 이제 앉아 있었잖아요. 털 많은 분. 제가 이렇게 인사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그로시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윙크까지 해줬어요. 윙크까지. 네. 제 스타일 아닌데 참. 권지현 기자 너무 쉽게 보면. 저 눈 높아요. 자, 이게 이제 뭐 그로시가 지금 물 먹는 사진들도 지금 기사로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초조해하고 목이 타는 거죠. 목이 타서 물을 마시는 장면. 아무것도 해소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런 그로시의 모습을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 잘 찍었네. 네. 그리고 단식 중인 그 우원식 의원 오늘 그로시한테 제대로 질문 처음에 이제 공개 대화 자리에서도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공개로 전환된 다음에 또 이 보고서 사전 유출에 대한 질문도 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네, 우원식 의원 지금 단식 한 지가 뭐 14일째라 그랬나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원식 의원한테 저희가 좀 설명들을 좀 드렸어요. 저희 이제 방송 내용들을 이제 보고 대충은 아시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보고서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했는지 그리고 100만 유로 그 의혹을 제기하게 됐는지 부분들 좀 이제 설명을 이제 박대영 씨하고 저하고 어제 밤에 이제 의원회관을 이제 방문해서 좀 설명을 좀 했어요. 네. 아니 그 피곤한데도 국회를 가셨던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우리는 우리가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고 단식 14일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미리 다 어제 밤에 우리가 찾아간 시각이 이제 9시 한 40분 50분. 그래서 미리 이제 내일 뭘 질문할지는 이제 다 짜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간 건데 사실은 보통 그런 상태면 이제 잘 안 만나 주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저희가 이제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찾아오라고 했고 저희가 좀 설명과 함께 이제 자료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그로시가 찾아와서 분위기가 보니까 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료를 펼쳐놓고 보고서 사전 유출 의혹을 지적하고 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제 공식 회견에서는 이제 1시간 동안 사실 전혀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보고서 사전 유출이나 100만 달러 부분들이. 그래서 비공개로 전환해서 이제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는 좀 그걸 물어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는데 그로시가 의외로 너무 빨리 나왔어. 30분 만에. 한 30분 만에. 12시 반에 나왔죠. 그래서 좀 틀렸다라고 기대를 접고 있었는데 이제 우원식 의원 쪽에서 전화가 와서 더 탐사가 얘기한 대로 100만 달러 유로를 직접 물어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사전 유출 의혹들을 저희가 줬던 이제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쭉쭉 설명을 하면서 우원식 의원이 직접 설명을 하면서 보고서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로시가 상당히 한편으로는 당황하는 기색,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기색을 내비쳤는데 실질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러한 내용의 문서가 있다, 사전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문서가 있다는 사실은 자기도 잘 알고 있는데 IAEA에서는 절대 그런 부패와 연루된 그런 일들이 없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없다. 시스템 이제 그렇게 이제 간단히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원이
이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준비해간 자료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영문으로 이제 번역한 자료들, 영문으로 번역한 해서 그거를 이제 그로시한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100만 유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원영 의원실에서 이미 그 28일에 공개 질문을 한 부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오늘 그로시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답변서를 저희한테 바로 줄 수는 없는데 그 답변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저희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래요. 그 프레드릭 달이 줬던 거 있죠. 엑스트라 머니. 예?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이 분담금을 평소에 받는 그 레귤러 머니 말고 엑스트라 머니, 뒷돈이라고 쓰면 좀 못하겠지만 이 예산 외 기금을 형태로 돈을 계속 받아왔다. 이 부분을 그냥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한 말이랑 틀리잖아요. 어떤 돈도 안 받았다고. 자기는 안 받았다는 거지. 나는 안 받았고 IAEA는 받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돈을 받고 보고서를 썼다라는 의혹에서는 여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로시의 이 화법이 있어요. 보니까 그 민감한 질문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는데 분명히 그 중국의 그 전문가 이번에 이 후쿠시마 TF에 참여했던 중국 전문가가 자기는 이번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았다. 전문가 내에 이견이 있었다라고 중국의 이제 황구시보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언론들 통해서 다 알려졌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에서 기자로부터 그 전문가 우리 기자죠. 예. 중앙일보인가? 우리 기자가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로시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로 뭐냐고 얘기하냐면 전문가 중 그 누구도 나에게 그런 이견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말로 전문가 내 이견이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달러도 내가 돈을 받지는 않았다. IAEA가 받았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제 눈치고 넘어가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로시는 이제 IAEA 역대 수장들은 다 외교관 출신들이에요. 왜 외교관들이 하냐? 이걸 과학이나 어떤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핵발전소를 운용하거나 아니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로시가 꼭 과학자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 강대국들의 꼬북 역할만 잘하면 되는 사람인 거예요. 밑에 기술자들은 어차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바지 사장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외교관으로서 그냥 외교관이 뭐 어떻게 보면 멋있는 직업이지만 사실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확답을 안 하는 어떻게 보면 교묘하고 좀 간사한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외교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는데 IAEA 실무자들이 보고서 작성자들이 돈을 받고 구라씨는 안 줬나?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나? 우리가 100만 유로 얘기하니까 배달 사고. 네, 나는 안 받았는데 왜 100만 유로를 얘기하지? 이런 질문인가요? 아무튼 그로시가 오늘 민주당 의원들하고 비공개 대화 자리에서 근데 우원식 의원실에서 전하는 바로는 굉장히 당황을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광펜으로 탁탁 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그대로 똑같으니까. 그죠? 네. 사실 그로시한테는 아니지만 그 호텔 안에 있을 때 그 IAEA 직원들이 처음엔 저를 모르다가 저한테 먼저 말 걸었잖아요. 그때 제가 보고서 유출건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인터뷰도 연결해줄 수 없다고만 얘기 계속하고. 그렇죠. 네. 자, 이제 우리 언론들이 지금 뭐 오늘 사실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면은 그로시의 손 흔드는 모습 이런 거나 찍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랬으면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핵폐수
찬성하는 국가로 그냥 등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제 시민들한테 괘씸하니까, 조선일보 심정에서 괘씸하니까 사진은 찍어서 올렸는데 실수로 100만 유로를 올려버렸어. 이 앞에 앉아 있네. 실수로 여기 조선일보 탔어요. 꽃순이님이 들고 있던. 네, 그러니까요. 조선일보가 글자가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기자가. 그래서 지금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 나고 난 뒤에는 이 사진 내릴 것 같아요. 아, 저 괜히 가르쳐 준 건가요? 네. 뭐 우리 시민들이 뭐 이렇게 100만 유로 뇌물 거래라고 강하게 어제 외교부 앞에서 또 이렇게 손피켓 들고 있던 모습. 뉴시스 기자였는데 네. 김군수 기자네요. 네. 고맙습니다. 땡큐 김군수. 네. 그래도 기자들이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지금 일본 언론은 지금 한국 오늘 집회 시위 요 부분을 정말 처음 다룬 것 같아요. 일본 언론은. 그죠?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런 금기를 깬 겁니다. 지금 한국 시민들이. 네. 언론들의 침묵의 어떤 카르텔을 깬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언론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한국 기자들 그 누구도 그 권지현 기자를 제외하고는 그로시한테 그 100만 유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기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기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손팻말로 그로시에게 질문을 했고, 이것이 이제 여러 언론의 이렇게 사진 기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타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그로시 방안을 계기로 더 탐사만 발을 동동 구르던 이런 이 100만 유로설이 이제 이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저는 마련했다고 봅니다. 네, 참 얼마나 이 여론을 한번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언론에 보도 한번 내주는 안 내줘서 굉장히 애를 먹고 그러는데, 그로시가 그냥 일본에서 그냥 비엔나로 바로 날아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어쩌면은. 그때 안철수 의원이 그랬나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그로시가 나름대로 일본에 잘 보이고 싶어서, 일본과 미국에 잘 보이고 싶어서 한국에 와서 홍보쇼를 좀 더 해보려 했는데, 한국 언론들은 준비가 돼 있었죠. 홍보를 해줄 준비가 돼 있었는데 시민들한테 잘못 걸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지금. 네. 결국 요즘 유행하는 게 이 킬러 문항인데, 이 그로시 입장에서는 이 100만 유로 그다음에 보고서 사전 주철이 사실 킬러 문항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피하고 싶은. 네.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에 이제 한국에 방문해서도 공개 기자회견이 아니고 기자들 뭐 5명 6명을 자기 머문 호텔로 불러가지고 밀실 인터뷰를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 외에는 그 어떤 이제 기자들하고의 접촉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정들을 다 비공개로 소화하고, 마지막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면담 고개만 넘어가면 됐는데, 공식적인 공개 그 면담 자리에서도 의원들이 이제 보고서 사전 유출이라든지 이제 사전 매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없어서 이제 나름대로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큰 고비는 넘겼다 싶었는데, 비공개 그 면담 30분 남은 마지막 비공개 면담에서 우리 의원이 킬러 문항을 결국은 그로시에게 던졌어요. 일본이 내준 숙제만 풀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한국의 시민들이 내준 숙제도 좀 풀어야 됩니다. 사전 유출하고 100만 유로, 이거 두 가지는 킬러 문항이죠. 그로시가 지금 비행기 안에서 고심에 빠져 있을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아직 답을 못 찾은 것 같아요. 답을 찾는데 지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에서도 이렇게 시민들이 어제 촛불 집회를 통해서도 그로시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내셨는데, 부산에서도 일본 영사관을 포위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총궐기대를 해서 1000명이 모여도, 부산에서 1000명은요 우리 가봤지만 진짜 어려워. 서울로 치면은
네. 한 2, 30만 명 정도 수준으로 봐야 돼요. 네. 네, 엄청납니다. 네, 분위기가 확실히 네. 바뀌었어요. 네. 1,000명이 모여서 거의 영사관 건물을 거의 포위했다는, 지금 이 사진은 안 나타나 있는데 우리 그 SNS에서 올라온 사진들 보니까 거의 완전히 뺑 둘러서 시민들이 포위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부산은 특히나 가깝잖아요. 더 분노를 하는 거죠. 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권지현 기자가 그로시를 매우 짧은 순간 만난 영상이 있어서 경찰이 못 만나게 하려고 권지현 기자만 나타나면 경찰들이 그냥 비상이 걸렸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그죠? 네. 권지현 기자만 나타나면 저 작은 체구에 권지현 기자가 기자들 그렇게 많아도 빛이 난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고. 근데 매우 짧은 순간 만났는데 그 짧은 순간의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Why do you refuse me? You have to. Let's conversation. I will. Okay, 네.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간담회 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역시 또 왜 저를 싫어하죠? 네. 왜 나를 거부해? 이러면서 네, 그로시가 혼비백산에서 권지현 기자를 보자마자 그냥 혼비백산에서 이렇게 딱 보는 거 봤죠? 권지현 기자 딱 보는 거 보셨잖아요. 짧은 순간 권지현 기자를 보더니 혼비백산하고 그냥, 그래서 권지현 기자가 어디 가냐? 이러면서 거기 개 섞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개 섞어라! 이렇게. 네. 참, 네,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뭐 국제기구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대한민국에 저 작은 체구의 기자 한 명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도망다니고, 참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그 권지현 기자가 이제 그 이후에 그 그로시를 놓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회의장 안으로 또 들어갔어요. 저는 그것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못 들어가요. 일반적인 기자들은, 보통 기자들은 거기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왜냐하면 사전에 신청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들어가고 보는 거죠. 쫓겨날 때까지. 아니, 확실히 좀 작은 체구가 유리한가? 저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려면 딱 막아요, 이렇게. 네. 아니, 일본에서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얘기 좀 해봐요. 그 취재호 때 얘기해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애교를 좀 떨었습니다.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냐고. 제가 다시 하려면 너무 쑥스러워요. 뭐 독도는 우리 땅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원래 일본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똘끼를 좀 충전해야 할 것 같아서 거기 이제 경찰들 이렇게 쭉 서 있고 이럴 때마다 계속 막 인사하고 독도는 한국당 외쳐주고 막 손잡고 독도는 한국당 얘기하고 막 이랬거든요. 나는 또라이다. 이 바닥에서는 네, 내가 최고 또라이다. 충전하고 네 이렇게 들어간 건데, 그래서 제가 일본어도 하나 배워왔잖아요. 아리가 또라이마스. 그 듣는 사람은 이제 고맙습니다 이렇게 들을 텐데, 말하는 사람은 무서운 얘기를 했군요. 나 건드리지 마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로시 방일 소식을 듣고 그 민들레하고 저희하고, 민들레는 이제 한승동 기자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일본을 가야 되나, 갔으면 좋겠다, 가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가도 어차피 우리는 그로시한테 접근도 못할 거고 기자회견장에도 못 들어갈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당연히 우리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기자를 한번 보내보자 하고 그 전날 새벽에 그러니까 밤 12시쯤 제가 12시 아니 넘어서 1시 넘어서 해요. 갑자기 1시 넘어서 짐 싸고 네. 한 시간을 땡겨 어떻게 사람이? 그래서 자고 있는데 1시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자다 받았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혹시 가게 될 수 있어서 이제 그 여권을 되게 급하게 끊었는데 그 만료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했는데 또 가지 말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가래요. 1시 넘어서. 근데 노트북도 회사에 있고 그래서 1시 반 넘어가지고 바로 짐 싸서 회사 와서 노트북 챙겨갖고 바로 공항에 간 거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를 새벽 1시에 해외 출장 보내고 아침 비행기로 바로 8시 비행기로 1시에 출장 명령 받고 7시간 뒤에 비행기 타고 나가갑니다. 저도 저지만 정선호 PD는 필리핀 갔다 와서 하루도 못 쉬고 또 바로 일본 같이 간 거예요. 정 PD님한테는 제가 전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이게 사실은 뭐 우리한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번에 권지현 기자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그 해외 취재를 보내고 이런 게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 이루어진 걸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텐데 그날 뭐 이렇게 방송하다가 허겁지겁 이제 방송 끝내고 난 뒤에 이제 한 11시 이제 넘어서 집에 돌아가면서 불현듯 생각이 난 거죠. 내일 그 그로시가 온다는데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좀 기자를 한 명 보내가지고 한번 좀 부딪혀 볼까? 그래서 원래는 당초는 권지현 기자가 아니고 사실은 허재현 기자가 노미네이트가 됐었는데 해외 취재 기회를 좀 골고루 주자라고 하는 저희 안배 정신에 따라서 당평책을 저는 이제 허재현을 노미네이트 했는데 우리 최 감독이 권지현 기자를 왠지 느낌이 허재인 기자는 튕길 것 같아서. 그리고 결국은 허재현 기자가 갔으면 허재현 기자도 워낙 이제 열심히 잘 하지만 결국 그 기자회견장 안에 들어가는 그 애교계는 도무지 불가능하잖아요. 허재현 기자하고 저하고는 불가능해요. 네. 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 아재들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안 돼요. 저희는 안 되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싸우고 있으니까 몸싸움이 벌어지는. 어제도 아침에 그 호텔에 그 사계절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뒤에 유튜버 분들하고 저희 감독님하고 세 분이 이제 쭈룩 이제 핸드폰을 들고 따라오니까 당연히 막히죠. 당연히 막히는데 공기자 어디 갔어? 하니까 벌써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입 전문. 예. 너무 흔적도 없이 들어가 있고 딱 보면 없는데 들어가 있어 안에. 대단합니다. 아니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조르세티로부터 그로시가 들어오면 이제 그 일본에서 그 기시다를 언제 만나고 기자회견 언제 하고 기자회견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경제 산업 상황을 몇 시에 만나고 하는 일정들을 우리 미리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방송에서 공개를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조르세티의 제보가 과연 맞는지, 조르세티를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얼마나 신뢰해야 되는지, 내부 관계자가 맞는지 부분들을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일정을 공개를 안 하고, 그래서 일단 권지현 기자한테 기대를 했던 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조르세티 그로시가 이제 그 수행하는 일정만 좀 체크만 돼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텔레그램으로 지금 이제 일본 내에서 동정들을 파악하는데 갑자기 권지현 어디 있나 그랬더니 기자회견장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놀랐습니다. 아니 설마. 그렇죠. 그 밖에 서 있다가 그로시가 나오면은 이제 엠부시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 다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들어갔고 이제 들어갈 때도 사실은 너는 질문 기회가 없을 거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뭐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알아서 하겠다. 알아서 하겠다면 안 들어도 보내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손을 들었죠. 손 들다가 저만 이제 질문 기회를 안 주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서 손을 들어야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질문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앞에 나가서 기다렸죠. 그 최초의 기자, 영국에서 이제 그 기자라는 직업이 처음에 생길 때 기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취재했는지 들어보니까 귀를 대고 이렇게 들었다더라고요. 귀 대고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회의장 이런데 못 들어가잖아요. 의회 이런데 의회 취재를 할 때도 못 들어갔대요. 처음에 기자가. 그래서 귀를 대고 귀대기라 그러는데 그렇게 했는데 권지현 기자는 귀를 댈 필요가 없네요. 들어가면 돼요. 네, 훌륭합니다. 하여튼. 네, 어쨌든 이 권지현 기자가 그로시를 상대로 해서 그 100만 유로를 받았냐라고 하는 이 딱 한마디의 질문은 진짜 중국 그 12억 인구들도 감동을 좀 시켰고 앞으로 한국 언론사에 있어서 정말 그 길이 남을 아주 명장면이 될 겁니다. 되게 부끄럽네요. 이게 정말 계속 마지막 이게 칭찬받아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할 때마다 이걸 이제 우리 윤봉길 의사 도시락 폭탄에 비유를 하는데 진짜 그 권지현 기자가 그 아주 작은 몸으로 그냥 일본까지 가서 그 큰 그 기자회견장에서 질문하기 위해서 앞으로 서서히 걸어가는 모습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경호원들의 이제 그 제재를 받으면서 그 100만 유로 달러 그 도시락 폭탄 하나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그 뭐 이봉창이나 윤봉길 의사 의거들 이렇게 보는 그렇게 했겠죠. 네. 김구 선생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스튜디오에서 정말 장하다. 우연히 그 구자가 똑같네요, 그죠? 김구, 강진구. 자, 그러고 난 뒤에 국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무슨 사운드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어폰을 듣고 들었는데 계속 그 그로시 고홈이라는 말이 그 민주당 그 원내대표실 안에서 계속 들리길래 저는 처음에는 소리가 우리가 잘못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소리가 외부 소리 사운드하고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서 영상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나는 소리하고 안에 소리하고 섞였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권지현 기자한테 직접 들어봤니까 그 방 안에서 그로시 고홈이라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민 여러분들이 밖에서 소리가 엄청 컸어요. 네. 여기 아까 계셨던 그 앞에 계셨던 분들 여기 앞에 쪼로로 앉아 여기 다 계시잖아요. 계시잖아요.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안에서 들린다는 얘기를 듣고 야 요방인가 보다 쪼로로 다져놓고 창문에 붙여놓고 고함을 치니까 그 성경에도 그런 여리고성 기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밖에서 시민들이 소리를 질러서 성을 무너뜨린 그 성경의 신화가 있거든요. 아니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네. 네. 얼마나 쫄았겠어 그로시가. 네. 그 당시에 소리를 한번 뭐 크게 키운 건 아닌데 한번 소리를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부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 have one question. 명함만 전달하고 명함만 전달하고 회의하고 있어요. 명함만 전달하고 그럼 다른 분한테 전달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직접 명함만 좀 전달하고 갈게요. 그로시야. 그로시. 명함을 주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인터뷰 요청한다고. 네, 그거는 제가 에전시를 통해 가지고 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경찰청에 그 근무하는 직원이고요. 경찰청 직원이세요? 경찰청 네. 직원이 예, 빨리 제가 전달할게요.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경찰청 직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가셔서 말씀하세요. 몇 달 만에? 난 지금 10몇 년 만에 왔어. 10몇 년 만에. 어이가 없다.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네.
선배 이거 감사해요. 가자. 이제 갈 거지? 어디로 가야 되냐? 있어요? 네? 출입증 있어요? 출입증이요? 예. 같이 들어왔는데요. 어디로 오세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어느 분이랑? 이쪽 나오세요.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보도증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명함 드릴게요. 아니 명함이 아니라 국회 출입 기자증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국회 아, 출입 기자는 아닌데. 아 그러면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출입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호텔 안에서도 그렇고 IA 직원들이 계속 저를 자꾸 찍었었어요. 먼저 막 사진 찍고 그래서 제가 찍으려면 제대로 좀 예쁘게 찍어라 그랬는데 계속 그분들이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호텔에서도 너무 과잉으로 저를 이제 대응하니까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러니까 여기 손님들이 불편해한다. 그래서 나도 여기 고객으로 올 수 있는데 왜 내 요청은 안 들어주느냐. 약간 막 이렇게 실갱이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마 요청을 했고 그래서 쫓겨난 것 같은데 아주 좀 아쉬워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쫓겨날 줄 알았으면은 그 비공개 면담 진행될 때 그때 좀 소리를 질러서 더 한번 질문을 할 걸. 예, 저는 이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탁 또 한번 잡고 인터뷰 하려고 그럼 되겠지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쫓겨날 줄이야. 그 네. IA 직원 입장에서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이런 기자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조그만하고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목소리는 막 그렇죠. 그로시가 키가 비슷하다면서 등치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인상이 남는 게 그때 그 일본에서 질문했을 때 그로 씨가 거의 얼굴이 저 앞에 약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키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얼굴 일그러진 모습이 너무 이제 앞에 있는 게 그 잔상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야 저 기자 또 왔다. 나도 사진 한 장 찍어야지. 같이 한 장 찍어주지 그랬어요. 제가 같이 찍자고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안 찍어주더라고요. 지금 아까 보셨지만 그 경찰도 그렇고 국회 아마 그 뭐 보안 요원인 것 같아요. 직원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그 권지현 기자를 바깥으로 커버하고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집중 마크를 하잖아요. 결국 그로 씨가 김포공항에서 빠져나갈 때하고 똑같은 방식, 비슷한 방식으로 또 국회에서도 그렇게 빠져나갔어요. 권지현 기자한테 안 걸리려고. 차를 아예 그냥 막 못 가게 막았다면서요. 차를.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지하로 나올 것 같아서 저기 서 있겠다 했는데 그 대표님이 우리가 또 여기 서 있으면은 또 다른 공공주의 작전을 펴거나 또 거기서부터 제재당할 거니까 차에 있다가 나가자. 그래서 차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차 앞을 쓱 막더라고요. 경찰차가 막았으면은 저희가 이 경찰이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냥 일반 SUV가 한 대 와가지고 저희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장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옆에 차도 있고 그 앞을 딱 막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주차를 이상하게 하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문이 내려온다 보니까 경찰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 저 앞이 웅성웅성 하더니 그로시가 그 본관 뒤쪽으로 나오고 그걸 이제 보자마자 공기자 튀어나가고 이제 우리 정 감독님도 튀어나가고 막 튀어나가니까 이제 경찰들이 우르르 붙는 거예요. 뒤에 근데 형사들이. 너무 과잉으로 네. 저희가 진짜 무슨 폭탄 던지나요? 질문밖에 더 해요. 정 감독님 다쳤습니다. 질문 폭탄. 네. 그 장면이 지금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좀 찍혀 있거든요. 찍으려고 그래.
우리 기사 찍으려고 그래요. 네, 기자. 아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게. 찍는 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오시니까 위험하잖아요. 취재를 방해하면 안 되죠. 아니잖아요. 예? 갑자기 그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면 좀 비켜봐요. 아니 지금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지금 저희 하나 나가려고 이렇게 황당하네 진짜. 같이 질문을 하든 모자를 파네. 후쿠시마 오염수 많이 먹어라. 다른 구멍으로 나간 거예요? 모르겠어, 못 봤어요 저는. 근데 여기 재밌는데 한번 가볼게요. 왜 이렇게 과하게 하는 거예요? 어? 아니 우리가 무슨 뭐 폭탄 던져요?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도 저희 회사 차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주차를 했던 데서 살짝 빼가지고 뒤로 돌아왔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보고 있다가 그로시가 나갈 때가 되니까 차를 딱 막아서고 저희가 못 보게 아예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로시 방안에서는 이 1 밀리언 유로라고 하는 이 질문이 공개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제일 두려웠던 게 아닌가. 호암 마마보다 두려웠던 게 1 밀리언 유로. 그거를 필사적으로 이제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로시가 그 공항도 이렇게 빠져 도망치도 빤스런하고 국회에서도 뭐 이렇게 도망치는 데는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초 그로시의 방한 목적은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왔던 것인데 이 홍보 계획은 완전히 폭망한 거죠. 네. 그 권지영 기자가 폭탄 던진 건 맞습니다. 팩트 폭탄, 팩폭. 그렇죠. 그 팩트 폭력배라 그러죠. 그 기자들이 사실 가장 무서운 게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출입처 같은 데서는 질문안을 먼저 달라고 그러고 예상 밖의 질문이 나왔을 때 제일 힘든 게 바로 그 기자들의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취재 후 준비하느라고 이제 공항까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공항에서 우리 자주 오시던 그 유튜버 분 중에 나도잼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죠? 그분이 그로시는 못 만났는데 그로시 옆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윙크하신 분.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면담할 때 그로시 바로 옆에 앉았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을 이제 출국장으로 빠져나가는 그 직전에 우리 그 유튜버 분들이 발견을 하고 저희를 대신해서 1 밀리언 유로 그 호암 마마보다 무섭다는 그 1 밀리언 유로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그 IAEA 직원 표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 영상 나도잼 TV 올라온 영상인데. 아, 찍었다고? 그 여기는 어떻게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에요? 아까 그로시랑 맞잖아. 아까 그로시랑 여기 대화했던 사람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로시랑 아까 그 대화했던 사람 아니었어요? 옆에 있던. 예, 저도 아까 그러니까 저를 보고 쌩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직원분들 나오시는 것만 안 찍으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기자인데요.
기자한테 좀 질문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에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바닥만 찍고 있으니까요. 얘기를 해가지고. 맞죠? 요 놈의 새끼. 맞잖아요. 아까 그 앉아가지고 했던 놈. 그 옆에 여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저 여자. 지금 저기 주머니 손 넣고 있는 여자. 저 여자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다 막고 있어요. 가방도 맞는 것 같아. 헤이. Did you get the money? 그렇지. Did you get the money? 그렇지. From Japan. 헤이. Did you get the money? 그렇지. From Japan. 헤이. Did you get the money? From Japan. 헤이. Did you get the money? 그렇지. Did you get the money? 그렇지. From Japan. 헤이. Did you get the money? 그렇지. From Japan. 헤이. Did you get the money? From Japan. 그렇지. 그 털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디에고네, 디에고. 디에고 저희 이제 시민기자 팀에서 금방 찾아서 보내주셨는데 디에고 칸다노 라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선임 고문 IAEA의 선임 고문 역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 디주겟더머니라고 저렇게 쉬운 단어를 반복적으로 외치니까 상당히 힘이 세네요. 네, 뭐 그로시가 아니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아까 저희가 공항에 도착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브리핑하고 방송을 마칠 때쯤 해서 나도잼 TV랑 유튜버 분들이 여러분들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저희도 사실 구라씨 이분의 동선은 들어오는 비행기, 나가는 비행기밖에 몰랐어요. 나가는 비행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요 비행기다, 그 K2411편으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본인들이 가서 대기해보겠다라고 하셔서 좋은 장면을 잡아내셨네요. 그러니까 그로시 이제 방한 내내 사실은 저희 더 탐사가 거의 뭐 마라톤 중계를 했잖아요. 이걸 아마 실시간으로 그 경찰이나 아니면 이런 관련 당국에서는 모니터링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인천 공항에서 그 최 감독하고 그 권지현 씨가 한 2시쯤 됐나요? 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방송을 마치겠다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안전하게. 더 탐사가 없으니까 이제는 마음 편하게 다녀도 되겠다라고 편안하게 활보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죽겠단 말이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사실 그 표정 자체가 권지현 기자한테 윙크했던 사람이라 했잖아요. 네. 굉장히 그 기름진 표정일 것 같아요. 오일리한 표정인데 지금 뒤죽겠다 뭐니 하니까 완전히 그냥 화석처럼 굳어버리는 표정 보셨을 겁니다. 봤겠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만 봤겠습니까? 네. 계속 CCTV를 비롯해서 외신으로 외신에서 반복적으로 영상을 보여줬는데. 네, 아무튼 뒤죽였던 머니로 뒤통수를 세게 때려주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는 한국에 아주 안 오기를 바랍니다. 네. 뭐 그런데도 우리 극우 매체들은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뭔가 이렇게 프레임을 좀 씌우고 싶어서 예의가 없다, 뭐 이런 걸로 무례하다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시 고홈이라고 하면 저급하다. 그다음에 외교사절의 도넘은 무례 이런 걸로 어떻게든지 뭐 좀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홀로 이러고 있어. 홀로. 다른 데 아무 데도 이렇게 안 씁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 디지털 타임즈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도 외교부 앞에 그 구구 유튜브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 계속 그로시 만세 뭐 외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경찰들한테 이분들 빨리 체증해서 잡아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이분이 제일 시끄러우니까 이분 잡아가라고. 놀래라. 지금 저분이 제일 시끄럽다고 제가. 여론이 지금 저희가 이제 다음 2부에서는 여론이 해외 언론 여론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미국, 일본 뭐 이런 다른 나라 언론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국내 언론이 방금 보여드린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한기호 기자는 지금 뭐 여당 국민의힘이 민주당 괴담 정치고 외교사절한테 돈 넘게 무례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무례한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시즌스 그 호텔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던 어머님이 그 아주 목청이 우렁차신 분인데 그분이 했던 게 아주 이번 이 그로시의 방한 기간 중에 저는 제일 인상에 남는데 이제 이 외교 사절한테 무례하게 굴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어머님이 외쳤던 얘기들을 한번 돌려주고 싶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로시 이놈 네가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100만 유로 돈을 받은 게 말이 되냐? 그러고도 네가 한국에 들어올 생각을 하느냐라고 꾸짖은 그 몸. 그렇죠. 한국에 와서 일종의 이제 조르세트 얘기했듯이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연기하고 뭔가 쇼를 하겠다고 온 사람인데 뻔하잖아요. 돈 받고 그런 거를 우리 국민 일본 사람은 통할지 몰라도 한국 사람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를 확실히 보여줬어요. 이번에. 근데 뭐 돌이켜 보면은 사실은 좀 불안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로시가 입국하던 날 제가 한 6시부터 우리 방송을 시작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로시가 그날 7월 7일 밤에 김포공항으로 들어온다는 사실들을 우리 언론에서도 전하지 않았고 이걸 아는 시민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6시 정도부터 좀 방송을 통해서 그로시가 들어온다라고 방송을 하면 이제 시민분들이 좀 김포공항도에 좀 운집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걸 하다 보니까 방송이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한 7시 반, 한 8시 가까이 돼서 시작을 해서 그로시가 한 10시 20분쯤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처음에 김포공항 가니까 우리는 금요일 날 저녁에 김포공항이 꽤 붐빌 줄 알았는데 너무 한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당초 예상과 달리 그로시가 너무 순조롭게 김포공항을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저희 방송 시작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9시 넘어서 금방 대호가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 우리 이제 몇 번 보이시는데 대호를 형성을 해가지고 피켓들 또 준비하셔가지고 그로시 고우홈을 외치면서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자, 이제 1부 이 정도로 하고요.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 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 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네. 자, 오늘 광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제 파운드 케이크. 이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명장 박준서의 수제 파운드 케이크 4종 세트입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제가 명장의 수제 파운드 케이크를 이제 집에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에서 순식간에 완판됐던 순사 케이크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러네요. 네. 퍽퍽하다는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케이크입니다. 맛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진하고 꾸덕한 맛. 진짜 파운드 케이크가 바로 이런 맛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재료만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그러네요. 이 케이크 내종 한번 보시면 열대 과일의 새콤 향긋함이 가득한 슈톨렌 파운드 케이크, 그리고 고소한 호두와 향긋한 모카가 어우러진 호두 모카 파운드 케이크, 그리고 독보적 꾸덕함을 자랑하는 쇼콜라 오랑주 파운드 케이크, 그리고 부드러운 로투스 카라멜 크림이 깊고 진한 로투스 카라멜 파운드 케이크, 이렇게 네 종류입니다. 네 종류가 한 세트로 4종 세트로 해서 24,000원. 24,000원입니다. 현재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서 갤러리아 백화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주문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료 배송 가능하고요. 진하고 꾸덕한 맛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맛인지 네. 직접 맛보시면 알 텐데. 꾸덕한 맛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이게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 3종 세트네요. 이게 알약이죠. 알약인데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과 밀크시슬, RTG 오메가 3 루테인이라는 제품. 본격적으로 이제 폭염이 시작되면서 건강을 이제 챙기셔야 되는데, 건강을 위한 영양제 3종 세트, 필수적인 영양제만 다 모았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필수 건강기능식품 3종 세트. 대한민국 그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추천해 주시는 제품이고요. 추천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제품이라 하고요. GMP 인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ISO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고요. 자, 여기 보면 간 건강을 위해서 밀크 시슬이라는 게 있고, 혈행 개선과 눈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RTG 오메가 3 루테인. RTG 오메가 3 루테인. 붙여서 내가 잘못 읽었네요. 면역력을 위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비타민 13종, 미네랄 10종,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다고. 요 노란 게 이게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에서 파는 이제 몸에 필요한 희토류, 미네랄하고 비타민이 농축되어 있는. 요게 이제 눈에 좋은 루테인. 루테인. 까만 게 루테인이군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밀크시슬 간의 종류. 이게 3종을 한꺼번에 이게 딱 지금 저한테 필요하네요, 다. 네. 가격 한번 보시면 이 세 가지가 38,700원입니다. 이런 걸 따로 사면은 10만 원도 훨씬 넘는데, 가격이 이렇게 비교적 싸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고요. 하루 1,3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성분을 완벽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무료 배송이 가능하네요. 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민언론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아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2부에서는 그 해외 언론들이 지금 어떻게 이번 사흘을 간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외신들이 그랬잖아요. 국내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언론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실제로 우리는 핵 폐수 방류에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니까 한국의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잘 안 하다가 그로시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시민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외신들도 지금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게 국내 언론이 이제 공항에서 그로시가 10시 한 40분 정도 도착했던가요? 귀빈실 앞에서 그 시민들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 반대 손팻말을 들면서 시위를 하는데도 12시 가까이가 되도록 그로시는 이제 시위대가 무서워서 그 공항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귀빈실에서 셀크 감금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12시가 될 때까지도
국내 언론에서 이 상황을 기사로 전달한 언론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기사가 한 줄이 안 보여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초조했는데 할 수 없이 워낙 이게 이제 외교 사절이 공항에서 시위대들 때문에 항의하는 시민들 때문에 공항에 이렇게 셀프 감금하고 하는 사례는 전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2시가 넘어서 그 연합뉴스, 뭐 뉴시스 이렇게 뉴스원 뭐 이런 걸 통신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할 수 없이 방송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뒤로 쭉 기사들이 쏟아졌죠. 결국 침묵의 카르텔이 깨진 겁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지금. 자, 일본 언론 그 침묵을 지키던 일본 언론들이 IAEA가 과연 중립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최초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겨레도 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이게 이제 도쿄 신문이죠. 네. 우리나라 신문 서울신문인가요? 네. 그런 셈인데 일본에서도 이 IAEA가 과연 중립적인가? 돈을 받고 있는데 돈 받은 곳이 어떻게 중립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죠? 이런 내용들이 아주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것을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일본 국내에서 반대 시위도 거의 한 줄도 안 다뤘거든요. 근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국내에서 반대 시위를 일본 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그만큼 한국에서 특히 공항 입국 단계에서부터 그로시에 대한 방한 반대 시위는 아주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의 흐름을 바꾸는데 엄청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저는 한 거예요. 아니 그날 이제 경찰들이 계속해서 집시법을 읊었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집어치우라면서 더 큰 소리로 그리고 우리 그 시민분들이 얼마나 유머러스하신지 툭툭 나오는 그 말들이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웃음을 못 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웃는 경찰 몇 명 봤거든요. 그러니까 집시법을 집어치우라 이 말 라임이 있네요, 그죠? 약간 네. 좋습니다. 우리가 참 유머가 있는 민족입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그로시가 언제 호텔을 나서는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현장에 있던 경찰관분들이 많이 알려주셨어요. 예. 경찰관분들이 아침에 뭐 8시 40분에 출발한다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8시까지 가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을 한 건데 그 중간에 이제 그로시가 또 늦잠을 잤는지 윤석열 닮았는지 다시 11시로 바뀌어서 근데 그게 진짜 외교적 결례 아니에요. 어제까지 10시에 우원식 의원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1시간을 갑자기 늦춰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졸지에 기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면담을 빨리 끝내려고 그 IAEA 쪽에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느낌이 역력했어요. 네. 일부러 시간을 늦게 잡고 빨리 끝내는 방식으로. 자, 일본의 그 언론 중에 KBS 같은 곳이 NHK잖아요. NHK에서도 여러분들의 시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뭐 우리로 치면은 약간 뭐 한겨레, 뭐 경향, 뭐 이런 약간 진보적인 그런 언론인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사히 신문도 뭐 보수적이죠. 매우 보수적인데. 그러더라도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매체죠. 특히 이제 NHK 기자들은 이제 제가 그 외교부 출입하면서 이제 몇몇 NHK 기자들하고 좀 교류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딱 공무원 마인드예요. 특히 NHK 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방류 그 반대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 항의 시위하는 걸 이렇게 그 방송 또 기사로 내보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큰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NHK도 이걸 외면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NHK에 그로시의 그 방한 반대 시위 사진이 실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네. 그리고 여기 그 사진에 보면은 오른쪽 그 NHK가 보도한 사진 오른쪽 상단에 보면 1 밀리언 유로 아니 그건 아사히 신문 거고요. 왼쪽. 네. 저 제주에서 올라온 소년이 그 공항에서 바닥에다가 직접 그린 이 오른쪽 상단. Have you read the final report for 1 밀리언 유로가 저게 보이죠, 저렇게. 예.
저분이 고등학교 1학년생인가 그래요. 근데 저희 이제 제주 시민기자랑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그 시민기자 아시죠? 이렇게 이 털 톡수룩한 예. 그분하고 같이 올라와서 저걸 하고 새벽 3시쯤에 밥을 간단하게 먹고 6시 비행인가 도로 내려갔습니다. 네. 네. 의외로 저 그 Have you read the final report for 1 million euro 저게 굉장히 크게 만들어 가지고요. 또 이 시위하는 시민들 딱 중간에 서서 이렇게 높이 키도 큰가 봐요. 우리 이 청년이. 네, 그래가지고 좋아요. 그 많은 외신 사진에 예, 저게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저희를 대신해서 100만 유로를 이제 그 국제 문제를 이슈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예, 손편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언론사 하나의 역할을 했어요. 자, 일본의 그 극우 매체 중에서도 산케이라고 있습니다. 네. 산케이도 잘 안 하거든요. 이런 보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산케이도 지금 항의 시위를 전했습니다. 네, 지금 저기 딱 가운데 딱 위치 좋잖아요. 아까 봤던 그 표만. 어? 그렇지. 물론 이제 일자가 좀 없긴 한데 그래도 밀리언 유로라니까 더 많아 보입니다. 액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국회 앞에서도 한 분이 계속 이제 영어로 이제 구호를 외치시는데 이분이 계속 100 밀리언이라고 계속 액수를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계시는 시민분들이 실제로 100 밀리언일 수도 있어요. 100은 아닌데 하다가 그래도 공식적인 걸로 1 밀리언으로 하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네. 시민들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언론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의 여론을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흐름을 바꾸게 된 외신 흐름을 바꾸게 된 결정타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을 인용한 언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렇죠. 재팬 타임즈도 지금 로이터 기사를 그대로 받아서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은 것 같아요. 예, 로이터 통신이 지난번에 우리 외신 기자회견 할 때 그 참석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그 보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시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사가 나가지는 않았었는데 아마도 그 로이터 통신이 그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받은 전 세계 언론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건 이제 로이터고요. 저펜 타임즈. 네. 그리고 AFP. 이건 이제 프랑스 통신사인데요. 네. AFP 통신의 일본어판에도 그로시 방한 소식이 예, 방한 반대 시위하는 장면이 네. 있죠. 네. 이게 이제 AP 통신, 로이터 통신, AFP, 뭐 UPI 이런 데가 세계 4대 통신사라 그러거든요. 이 통신사들이 거의 다 지금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여론이 이렇게 크게 움직여요. 이런 통신사들이 보도를 하고 나면. 네, 근데 교도통신입니다. 아까 저기 그 똑같네요. 제주에서 올라온 고등학생이 그 피켓 제작하는 장면을 꼬순이님이 찍으신 게 있어서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아니 생각보다 영상 굉장히 잘 찍으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번에 느낀 게 이 기자들은 현장 취재 기자들은 작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그 고기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잘 숨어 있다가 찍으세요. 근데 뭐 요건 잘 안 보이는 게 스텔스 모드 가동해서 스텔스 모드가 아무도 몰라. 일본 대표적인 통신이죠. 이 교도 통신에서도 우리 그 Have you read the final report 1 million 유로를 피켓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네. 이 성난 시민들의 표정 그런 것들. 네. 일본에서 이 교도통신 이 사진이 그래서 일본의 많은 신문들이 전부 다 인용 보도했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교도통신이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AP나 로이터 이런 데도 지금 보도를 한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반대하는 여기 보시면 웨이스트 워터라는 말을 딱 표기하고 있죠. 폐수, 후쿠시마 폐수라고 되어 있죠. 네, 저게 전 세계 그 외신을 탄 자랑스러운 우리 지금 빨간칠 하고 있는 친구가 그 고등학생이고요. 여기 뭐 다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국제선은 김포공항 국제선은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가는 거는 일본 뭐 하네다 이 정도 가고 중국 한두 군데 가고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밥집도 식당도 안 하더라고요. 한 군데밖에 안 하는데 그것도 7시 반까지밖에 안 해서 밥 먹기도 좀 불편했는데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사실 주말에 지금 전부 다 현장 나가 있고 이러느라고 편집을 못 했는데 그로시가 어떻게 빠져나갔나 네, 그거를 한번 제가 영상으로 찍었었거든요. 찍어서 근데 편집을 못해서 그거는 제가 쇼츠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텐데 이게 어떻게 빠져나갔냐면요. 저희가 차가 한 5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미리 시민들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시민분들이 한 2대 정도 가져오시고 저희가 시민분들이 3대 정도 저희가 이제 2대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각 포지션에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뒤에 대기하고 있고 혹시라도 누가 막으면 아까도 이제 저 쫓아갈 때 경찰들이 막아요 계속 못 따라가게. 근데 오토바이는 이렇게 싹 피해서 가면 되니까 차는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나갈 데가 없는데 얘가 어떻게 나갔을까? 시민들이 다 거기를 막고 있었는데. 근데 알고 캐리어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캐리어에 집어넣어가지고 나갔나? 그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공항 안쪽으로 있죠. 안쪽에 이 활주로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돌아서 화물청사 쪽으로 간 거예요. 저희가 느낌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쪽에 한 팀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거기 계시던 저희 여직원 2분이 그 앞에서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계속 가라 하는데 우리가 뭐 누구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그 그로시가 차를 딱 옮겨 타는 장면을 보고 그때부터 추적을 시작해서 결국에 이제 사계절 호텔까지 간 거를 저희가 확인한 거예요. 범칙금은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이 2분이 너무 좀 위험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뭐 신호고 뭐고 다 이제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뭐 그거는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네. 어쨌든 저희 더 탐사가 이제 7시 반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고 그 모든 출구들에 지금 얘기했던 우리 시민 기자들과 우리 기자들이 전부 다 모든 빠져나갈 수 있는 쥐구멍들을 다 막아놓은 상태.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 그로시가 그 공항에서 제대로 탈출을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했고 그 사이에 많은 시민들이 더욱더 집결할 수가 있었죠. 만약에 10시 45분에 와서 빡 빠져나갔으면 그랬는데 12시 넘어서도 그까지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더 많은 시민들이 결집할 수 있었고 이게 이 사건이 전 세계로 타전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더 탐사와 우리 시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흐름들을 결정적으로 바꿔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상 준비됐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죠. 뭐. 네. 일단 거기 구라씨가 차 옮겨 타는 영상 처음으로 이제 공항에서 모습을 드러낸 순간 그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들 병원 지금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앞에 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구라씨 일행입니다. 네, 구라씨. 이게 얼마나 없어 보여요. 그 앞으로 그냥 VIP식으로 나와서 기자들 사진 세례도 좀 받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죠. 국제기구 수장쯤 되면요 어디 가서 1급 대우 받는 대단한 인물인데 저렇게 쥐구멍으로 빠져나가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쫓아간다는 걸 알고 경찰들이 계속 앞을 막았어요. 차로, 경찰차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치고 뒤 쫓아가고 계속 한 15km 정도 그렇게 쫓아간 겁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저희가 나중에 편집을 해서 네. 추격신 네, 전체 씬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로시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렇게 화물칸으로 가서 화물 통로로 빠져나간 다음에 007 작전하듯이 차를 갈아타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IAEA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뭐 비굴하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시민들의 눈을 피해서, 기자들의 눈을 피해서. 네. 자, 그리고 영국 가디언도 보도를 했네요. 가디언도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인용해서 보니까 가디언은 후쿠시마 워터라는 말, 웨이스트 워터에서 웨이스트를 빼고
워터 리리스라는 말만 썼네요. 근데 이제 이러다 다 죽어 이게 좀 눈에 띕니다. 이러다 다 죽어 이거 예. 오징어 게임에 예. 센스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그 영국의 가디언 같은 데서. 근데 이게 요 사진은 보면은 이제 7월 8일 날 어제 있었던 이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잖아요.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는 매주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외신을 탄 적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번 그 7월 8일 날 이 반대 집회가 전 세계에 타전될 수 있었던 것은 공항에서 그 반대 시위, 예,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네. 그게 흐름을 바꿨다고 저희는. 흐름을 바꿨습니다, 확실히. 네. 그리고 이 홍콩의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 역시 불안해하는 거예요. 중국만큼 또 불안해하는 곳이 홍콩이죠. 네. 홍콩의 언론도 그로시 방안을 보도하면서 네. 제목을 특이하게 달았는데 번역이 좀 힘들어서 일본 이제 원자력 안전보장국이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튼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하자 시위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슬램 리틀 센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몰라서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그게 맞는 것 같으네요. 네. 네. 이게 이제 홍콩의 유력 일간지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네. 네, 보도가 됐고요. 이제 그동안 중국에서는 많이 보도가 됐는데 아마 홍콩에서도, 그리고 여기도 이 사진이 또 어김없이 우리 제주도에서 올라온 우리 형님들이 만들었던 분들 보이잖아요, 또. 네. 네, 저 손팻말이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저희 시민기자하고 알게 된 계기가 강정마을하고 거기가 환경운동을 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생. 저희 애들은 홍대 놀러 갔던데. 같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이 사진은 그 온전하게 1 밀리언 유로가 다 보이네요, 그죠? 네. 아주 사진 기자가 이거를 초점을 여기에 막 쳐가지고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죠? 눈에 탁 띕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ABC 뉴스라고 아시죠?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사 중에 하나죠. 전국 방송사입니다. AP통신 기사. 지금 이제 미국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미국 여론을 움직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은 못하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이슈예요, 이게. 근데 이게 AP 통신, 이제 미국 통신사죠. AP 통신사에서 이제 이걸 비중 있게 보도하니까 ABC 방송에서 받아서 보도를 한 겁니다. 네, 후쿠시마 웨이스트 워터. 아까 가디언은 워터라고 그랬잖아요. 폐수라고 정확하게 썼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이 이슈를 이제 그 규정 짓는 단어잖아요. 프로테스트. 한국의 여론을 보여주는. 한국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이거는 자화자찬 같지만 더 탐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네. 이 제보자분께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1 밀리언 유로 이 손팻말 들고 나온 시민들 사진이 몇 군데 더 보도가 됐고, 근데 항상 그 밑에 달린 사진 설명을 보면 항상 시민단체 회원이라고 한 표현을 써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그 공항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공항의 그 반대, 그 그로시 방한 반대 시위는 어떤 시민단체도 주도한 게 아니에요. 저희 더 탐사에서 방송을 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위대한 겁니다. 외려 시민단체는 사실은 반성할 거예요. 그로시 방한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시민단체들은 알았을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들을 못했던 거예요. 그 시민단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 우리들은 너무 잘 아는데 그 언론들은 여전히 이런 정도의 그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항의를 했다는 거는 결국 시민단체든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동원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시민단체가 이번에 아무도 못 본 것 같은데. 못 봤어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피켓에는 뭐 민주노총이라는 게 적혀 있긴 했는데 시민단체 3명 왔거든요. 민주노총이 몇십만 명 되는 조직에 3명이 왔던.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피켓 하나 이렇게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시위 가서.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이제 그 7월 8일 날 원래 토요일 날 있었던 이 반대 집회에만 이제 그거 준비하느라고 아마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저널 여기도 그 영상으로 아예 받아서 보도를 했네요. 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미국에서 또 대표적으로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신문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인들의 그 반대 여론들이 얼마나 높은지를 아주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디스차지 fears라는 말, 공포, 두려움 이런 말을 써서 한국 사람들의 지금 심정을 그대로 잘 우리 언론들이 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 스위스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어요. 스위스 언론 특이합니다. 네. 무릎 꿇고 계시다. 그러시. 그리고 요건 이란 언론에서도 했습니다. 특이하죠. 이란 언론도. 네. 테헤란에 있는 이란 통신사 같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집회가 많이 열렸는데 한 번도 외신에서 관심을 가져지지 않다가 정말 이번 주에는 완전 전 세계 여론들이 한국인들의 분노한 민심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외신들이 이렇게 흐름이 확실히 이제 바뀌게 됐는데 국내 언론들은 그럼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국내 언론 이제 IAEA 사무총장 와서 인터뷰를 이제 개별적으로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못 하고. 조선일보에서는 이제 뭐 한 거는 이제 나갔는데 조선일보 그 인터뷰 기사 중에 오염수 마실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문화일보가 받아서 제목으로 올렸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 그로시의 신뢰도를 그냥 확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나 뭐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종합 보고서를 내면서 이 물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실제로 로 데이터를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보고서 내용하고 불합치되는 거죠. 그죠? 보고서에는 뭐 기준치 이하의 말하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방사성 위험 물질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많은 부분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가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작성한 거잖아요. 근데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 보고서에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게 20세 그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60년간 이제 그 피폭이 됐을 때 그랬을 때의 안전성들에 대한 검증을 목표로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한 잔 먹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로시가 이걸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건강한 성인들이 60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알프스에서 정화됐다는 이유로 알프스에서 걸러진 물들을 60년간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정도의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60년간 먹어도 상관이 없는 물은 그건 오염수가 아니죠. 그 정도가 되면 약수예요, 약수. 약수. 예. 이 핵 연료를 타고 흘러내린 이 지하수, 이 오염수를 약수로 바꿔준다고 얘기한다면 알프스는 정말 신이 내린 선물인 거고. 그러니까 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알프스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이 알프스라고 하는 정화. 아직 전 세계에 그 핵종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없어요. 근데 일본만이 유일하게 사고 2년 만에 완벽하게 모든 핵종을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검증 없이 쓰고 있는 거고, 지금 IAEA 보고서에 우리가 그걸 마시거나 아니면 그게 노출이 돼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수치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뭐 0.00000 뒤에 6개 더 붙여서 2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수치가 나올 때까지 물을 탑니다. 물을 계속 타요. 그래서 요만큼 한 방울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내보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 그대로 여기서 그 아주 해로운 독극물이 나가는데 여기 물을 막 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바다로 나가면 물 타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검사할 때 이걸 눈속임을 하려고 여기서 미리 물을 타요. 물로 희석해서 그 수치를 낮춰놓고 이건 괜찮은 거다라고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삼중 수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섞여 있는데 그것들 다 빼고 삼중 수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중 수치가 0.000002가 나오도록 물을 타놓고 그걸 채취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그로시가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결정적인 헛발질이고 이거는 자살 꼴른 거예요. 그러니까 방한 입국 과정에서 워낙 강한 이 반대 여론을 확인하고 난 뒤에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텔로 6명의 기자들을 불러들이는데 제일 첫 번째 조선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한국 여론들을 확실하게 좀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좀 과도하게 무리한 센 화법을 동원을 한 거예요.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다. 수영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도 이걸 기사로 쓰면서도 제목으로 뽑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조선일보는 이게 외려 그 화제가 되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치 없는 문화일보가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걸 제목으로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재밌는 말을 했네? 이렇게 뽑은 거죠. 왜냐하면 한덕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한덕수는 무식해서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종합보고서 자체가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의원 면담에서도 우원식 의원이 바로 이 말을 가지고 그로시를 몰아세웠잖아요. 네. 일본에서 그러면 마실 수 있는 물인데 왜 1km 해저 터널을 해서 바다 밖으로 내쫓는 거죠. 왜 내버리냐는 거죠. 그 자체는 뭐냐면 알프스 라는 그 신의 장치가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저기 1km 밖으로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하수종말 처리장에 버려서 같이 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로시가 너무 조급하고 초조한 가운데 결정적으로 굉장한 실언을 했어요. 앞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로시가 뭐라고 해도 그로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로시는 구라시가 된 거예요. 구라시가 된 계기가 바로 이 말입니다. 아니, 볼수록 겁쟁이에 그리고 용기도 없고 머리도 나쁜 것 같아요. 돈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돈은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구라시는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들은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냥 너는 대본대로 읽기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얼마 떼줄게. 이 정도. 네. IAEA의 룬이 아닐까 싶어요. 말 하나 한 걸 보니까 배우. 거의 IAEA 보고서를 이 그로시가 찌라시 수준으로 만든 거예요. 네. 구라시의 찌라시. CC네요, 그죠? CC로 끝납니다. 자, 특히 그 중앙일보 인터뷰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그로시가 고백을 한 거예요, 드디어. 자백을 했습니다.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학교 숙제를 받아든 학생과 같았다. 자, 숙제를 내주는 사람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첫째, 숙제는 보통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 답을 내야지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숙제를 냈다면 일본이 답을 정해서 준 거예요. 두 번째, 학생과 같은 학생의 심정은 뭡니까? 선생님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학교 숙제를 받아든 학생과 같았고 일본은 이미 해상 방류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이미 나 바다에다가 버릴 거야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나 바다에 버린 거 선생님이 바다에 버리기로 했는데 이거 괜찮은지 평가해봐 라고 하면서 숙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실토를 한 거예요. 자백을 한 겁니다. 학생이 어떻게 선생님이 이미 바다에 버려도 괜찮다라고 결정을 하고 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그 외교부 대변인의 말도 그렇고 지금 더 탐사의 보도도 그렇고 일맥상통한 것이 뭐냐면 일본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IAEA가. 그 점을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두 가지 실현을 했는데 하나는 수용할 수 있다는 거. 마실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한다는 것도 이것도 오버한 거예요, 한참. 그리고 두 번째로 숙제를 하는 기분으로 했다는 거예요. 숙제. 검증이 아니고. 숙제를 받아든 학생 같은. 학생. 일본이 가르쳐주고 도쿄 전력이 가르쳐주면 IAEA는 그거를 열심히 배워서 숙제를 하는 거예요. 꼭 누굴 연상시키잖아요. 입만 열면 실언을 하는. 그래서 IAEA 룬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그 일본에서는 핵폐수 방류 계획이 없었는데 언제 생겼냐면 재작년에 생겼습니다. 2021년도에. 그때 쌍수를 들고 그 발표를 하자마자 그 환영 한대가 2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라시고 그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아, 좋다,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던 데가 이 지금 그로시 사무총장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그게 정당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을 한 거예요. 일본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조르세티에 제보하기 전에 우리가 보도했었던 최초의 사회비 문건에 적혀져 있잖아요. 외무성 간부 A가 ADB 총재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 기억하시잖아요. IAEA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그 이후의 분석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분석이 진행됐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로시가 얘기한 거 같은 거죠. 저희도 조르세티의 그 말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짐작만 했지 그거를 이렇게 글씨로 활자화해서 적어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내부 제보자가 방류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돼 있었다라는 것을 딱 기록하고 그 방류가 정당화될 수 있도록 위험한 단어들을 다 제거하면서, 그리고 83종의 물고기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록될 것이다 했는데 정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름이 돋은 거죠. 네. 아무튼 그로시는 이런 사람이에요. 숙제하는 학생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작년 12월에도 한번 한국에 왔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민들레에서 보도한 건데, 핵피아, 이 사람이 이제 오른쪽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장순흥이라는 사람인데 부산 외대 총장이네요. 한동대 총장이죠. 네. 이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 때 원전 관련되는 원자력 산업 관련되는 요직만 거친 핵피아 중에 핵피아, 핵마피아 중에 핵마피아. 이 사람이 그로시한테 명예 박사학위를 줬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로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 제대로 좀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뭐 IAEA에 뭐 저런 사람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 더 이상 이제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국에 와서 별명이 생겼죠. 구라시. 그죠? 네. 그렇게 표기를 한다 그러면 돼요. 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읽는다고. 네. 자, 그리고 이제 IAEA 종합 보고서는 이제 사전 유출 의혹에서는 지금 구라시라고 자꾸 그로시마저도 지금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제대로 해명을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를 이제 꼼꼼히 줬거든요. 이미 우리가 6월 27일 날 조르세티로부터 입수했던 자료의 그 초안, 그 목차가 쫙 있잖아요. 목차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대로 기시다한테 7월 4일 날 전달됐던 이 최종 보고서 목차를 저희가 얼마나 그 일치하는지를 갖다가 직접 노란색 형광펜으로 쫙쫙 이렇게 색을 칠해가지고 비교를 해줬어요. 그걸 보더니 우원식 의원도 굉장히 놀라더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오늘 이제 그로시가 비공개 면담 과정에서 직접 그걸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로시가. 네. 이 룬이랑 비슷해가지고 더 탐사라고 하는 데가 그냥 어설프게 무슨 의혹을 제기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치밀하고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던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우원식 의원 어제 말씀 내 기억이 나는데, 아니 이런 게 어떻게 보도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강진구 선배가 그래서 우리도 좀 답답해서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데도 의원들도 우리가 사실 보도자료도 내고 보도도 뭐 여러 번 하고 민들레에서도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의원들은 포털만 보는 것 같아요. 포털에 나와 있는 기사만 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앞에서 읽어주고 줄도 꺼주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 이해를 하고 그러지, 안 그러면 정말 모르더라고요. 네. 참 그게 좀 답답한데. 네. 오늘 그로시가 이렇게 한숨을 좀 많이 쉬었습니다. 네. 자,
네, 요거 이제 그 국제법 얘기 잠깐 아까 민들레에서 기사도 나왔고 오늘 그 우원식 의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국제법 위반이다 이거는. 일반 원전 폐수에서 나오는 그 처리수 그건 진짜 다 모든 게 이제 안에서 냉각수가 이제 밖으로 나오죠. 네. 냉각수가 이제 냉각수가 다 처리가 되고 난 뒤에 나오는 물과 안에서 이게 대파돼 가지고 원전이 다 부서진 상태에서 안에 있는 그 나와서는 안 될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국제 기준에 맞게 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 이제 평상시에 이 변기 주변을 이렇게 청소하는 거하고 갑자기 이게 저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변기에 있는 게 다 위로 펑 터져 가지고 그 터진 그것들 전부 다 쓸어낸 물하고 같습니까? 아니요. 다르잖아요. 오늘은 똥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똥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아니 그 적절한 비유 같아서 네, 그런 거예요. 그럼요. 이게 에키스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경주에 가면 방패장 있잖아요. 방패장에 들어가 있는 그 지하 200m에다가 드럼통에 뭐 오염된 옷이나 이런 거 넣고 콘크리트로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해요. 보관해서 어디 묻어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썩어서 깨지면은 방사능이 또 나오니까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똥 묻은 휴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똥통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키스라니까 에키스. 그걸 어떻게 같은 급으로 비교를 하면 곰탕이라고 곰탕 이거는. 네. 근데 그 알프스가 그 에키스를 약수로 만든다는 거 아니야? 그로시는. 그래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먹으라 그래요 이거는. 그 룬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게요. 정말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안 하던 말이잖아요. 일본에서 만약에 마실 수 있다는 말을 했으면 일본 사람들이 기절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모른다 생각하고 한국에는 총리도 막 마실 수 있다 그러네? 여기서는 그런 말 하면 통하나 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IAEA라는 조직의 신뢰도가 바닥을 탁 떨어진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7월 5일 날 권지현 기자가 일본을 7월 4일 다녀왔잖아요. 다녀와서 그때 제일교포 분들이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갔을 때 첫날은 도쿄 민주실천연대라는 곳에서 나오신 분들의 시위 현장을 이제 같이 중계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좀 통역을 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다른 데 가는 바람에 저녁 때 급하게 좀 다시 섭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중에 한 2분 정도가 자원에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아침부터 저희가 외교부 앞에서 아침부터 계속 지나다니는 시민들이나 거기 드나드는 직원들 붙잡고 막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계속 일정이 또 거기 뭐 점심 때 거기 외교 또 공관에 있는데 또 장소 찾아내가지고 또 거기 또 가고 또 중간에 밥 잠깐 먹고 또 기자회견 가고 되게 바쁜 일정이잖아요. 하루 종일 도와달라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제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외교부 앞에서 인터뷰할 때는요 너무 더웠어요 정말. 굉장히 습하고 저 사실 저 찜질방 가도 땀 잘 안 흘리거든요. 땀이 막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아토피가 되게 심하시더라고요. 근데도 그러니까 그게 엄청 따가웠을 텐데 그거를 일정을 계속 함께 해주시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제가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막 인터뷰했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통역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막 하면 일본어로 막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잘 보시면 제가 이제 그로시한테 질문 던질 때 사실 제가 요청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분한테는 제가 좀 이따 이렇게 좀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비켜달라고 했었거든요. 나갈 때 따라 나오셨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보면은 저를 이렇게 가드를 해주셨어요. 예, 밀치지 않게. 예. 근데 이분들이 정말 진심이시더라고요. 이제 제일동포 3세 되시는 분들인데 그곳에서 한국의 어떤 정치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현실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특히 일본 땅에서 이 한국 정치 지형이 바뀌는 게 일본에서 더 크게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고 정말 이분들이 정말 진심이구나. 예.
그게 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사실 제가 따로 좀 시간 짬 날 때 막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짧게 오늘 조금 공개하고 싶어서 네. 그래요. 취재 후 시간을 위해서 아껴둔 인터뷰입니다. 네. 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름은 이준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일본 정부의 본질이 나왔다고. 쇼한다 뭐 이런 건가요? 모든 것을 밀실 속에서 결정한다. 국민을 무시하고 언론도 무시하고 자기들만으로서 자기가 사이 좋은 사람들하고 아무도 산다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결정해서 간다는 그런 역시 비민주적인 그 실태가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불쌍하다. 정말 자기 위지도 없고 면론을 받고 말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오늘 소감이기도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본 같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자고 있는가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일본 사회는 그 아무도 아무 말 안 하는 실제로는 그 소리 내는 사람은 있는데 그러나 억압당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그 모조 탄압 그리고 남부 병화 통일 부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 아무 말도 아무 투자도 없는 나라, 일본 같은 그러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한 윤석열 정부에 좀 바라시는 게 있다면 바라는 것은 없어요. 물론 나가주세요.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난 바라는 게 없어요 이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나 했는데 물러나 주세요. 역대로 하지 말고 빨리 물러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물러나라 이런 말이네요. 역대로 우리나라 보수 정권, 소위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추구해 가는 게 일본식 정치 상황이에요. 시민들이 지쳐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들만의 것으로 만드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쭉 꾸준하게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그 권력이 추구하는 바의 속성이 그 모든 사람들을 경제적으로는 유능하고 정치적으로는 철저히 무능한 그런 이제 순종형 신체를 만드는 게 원래 이 근대 권력이 추구하는 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일본이 지금 그렇게 됐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유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일만 우직하게 하는 그런 철저히 순종형 신체로 길들이려고 하는 것. 그게 일본 사회는 그렇게 해서 아베 정권이 저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계속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사실 제1통보 3세쯤 되면 한국말 못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한국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숨기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한국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스스로 그 역사를 배워서 우리 민주화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배우고 이 남북 통일의 꿈이 이루어지면 뭐 이렇게 열도를 타고 막 이렇게 가고 싶다 막 이런 꿈도 얘기해 주시고 열차를 타고 가고 싶다 이런 꿈도 얘기해 주시고 네 7월 달에 한국에 오신대요. 아마 다음 집회에도 나오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한번 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더 탐사에 한번 스튜디오 더 탐사에 오셔서 한번 우리 맛있는 식사도 좀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우리가 이제 취재 후 때마다 만평을 조금씩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죠. 네, 지금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만평이 다 IAEA 관련입니다. 매수 보고서, 종합 보고서가 아니고 매수 보고서. 네, 수박이. 응? 수박인가요? 지구본이니까 수박. 지구에 독극물을 뿌리고 있는. 알프스 대신에 이제 100만 유로를 이제 걸음지로 사용을 해서 독극물을 전 세계에 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부적절한 관계. 다리가 네이어라. 네. 뭐 이런 야한 사진. 가라이 네이어라. 아무튼 이 독극물 역시 이제 그 알프스 방류소 일본과
IAEA가 네. 같이 이렇게 한 입을 해서 돈다발 밑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하 작가시네요. 역시 그, 야, 너네 들켰어. 저게 네. 압권인데. 네. 풍자의 대가답습니다. 그리고 앵무새 한 마리가 더 추가됐습니다. 네. IAEA가 추가됐네요. 네. 네. 일본이 이제 재팬이 방류 오케이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오케이 방류 그러고 조준동이 방류 오케이 그러니까 IAEA가 오케이 이렇게 하는. 네. 이것도 재밌네요. 따라하는 그죠? 앵무새 같은 존재. 사실은 이제 IAEA가 훨씬 이 앞에 있죠. 네. 일본 다음에 IAEA가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신별주부전. 밑에 수영하는 사람도 있네. 수영하는 사람들. 여기 그로시도 수영하고 기시다랑 윤석열 세 사람이 빨대까지 꽂아서 바닷물에 빨대까지 꽂아서 마시면서 수영하는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니들이 이물 다 처먹어. 네. 용왕님은 나는 거기 못 들어가. 네, 물 위에서 떠 있고 이 세 사람은 물 속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용왕님도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만평은 이제 거의 매일 나오고요. 저희 홈페이지 시민언론 더 탐사 홈페이지 가시면은 보실 수 있고 메인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네이버 카페에도 같이 게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는 지난주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못 올렸는데 커뮤니티에도 같이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네, 요건 이제 사실 그 IAEA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많이 못 다뤘는데 아마 다가오는 주에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해놓은 게 있어서 이름이 잔치국수인데 파토국수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왼쪽이 누군지 알겠죠? 네. 요 오른쪽이 양평 주민 은순 씨라고 써놨습니다. 이러면서 멋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최은순 씨가 약간 말투가 좀 이렇긴 해요. 네. 여기 보니까 원희룡이 갑자기 자기가 혼나야 되는데 자기가 막 화를 내면서 장관직을 걸겠다고 그런 표정이 지금 잘 묘사를 하신 것 같네요. 네. 백영욱 작가님께서 네, 진짜 사실 양평뿐만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번 IAEA 때문에 미뤄놓은 아이템인데 내일이라도 좀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부 토건을 플랫폼으로 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또 원희룡 장관이 알뜰히 챙겨주고 계시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아직까지 공개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또 다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저지른 일이 또 있어요. 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아주 상습적으로 좀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 뿌린 대로 거둘 겁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조르세티가 누군지 밝혀졌다라는 얘기가 좀 있네요. 그래요? 누군데요? 네? 아직 뭐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 아닌데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좀 도나 봐요. 아, 프랑스인이라고. 프랑스인. 네, 프랑스인. 일본계 프랑스인인데. 일본계 프랑스인. 근데 그건 뭐 추정이 자기들도 새 사람 잡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 이제 뒤로 도는 얘기. 아, 그래요? 이거 지금 잠깐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준비되시면 바로 그냥 띄워주세요. 네. 연합뉴스에 뜬 건데 양평 주민들이 엉뚱하게 고속도로가 백지화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 항의 방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 연합뉴스 기사인데 제목은 양평 주민들인데 밑에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이네요. 네, 국민의힘 군수하고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간 거예요. 국민의힘 애들이 가가지고 민주당 항의 방문을 한 걸 가지고 마치 양평 주민들이 민주당을 원망하는 듯하게 기사를 써놓은 겁니다. 네. 자, 참 여러 가지 기사들이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요 너무 원사이드하게 특정 정당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저희들 시민언론 더 탐사 지난 6월 21일 날 첫 보도 이후에
8개의 보도, 그리고 8부, 총 8부의 보도를 했고, 또 사흘 동안은 연속 방송, 거의 뭐 하루 종일 방송을 했습니다. 그로시가 한국에서 더 이상 환영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 시민들과 함께 보여주고, 시민 언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은 지금 그로시가 뉴질랜드로 갔잖아요. 뉴질랜드 오클랜드, 네,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 마침 저희가 공항에서 나오면서 편의점 가서 과자를 좀 사 먹으려고 배고파서 갔는데 어떤 분이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이 아는 척 하시면서 사진을 같이 찍었으면 좋겠다. 근데 본인이 지금 그로시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시는 교민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모르셨다가 남편분께서 뉴질랜드에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다가 자네 여보가 지금 타는 비행기에 그로시가 타고 간다네 하니까 이분이 기꺼이 저희 시민 기자 역할을 맡아주기로 하셔서 저희 이제 아까 방송에서도 뉴질랜드에 계시는 교민분들이, 저희를 보고 계시는 교민분들이 시민들한테 좀 알려서 이 한국 못지않은 그런 여러와 같은 성원을 그로시한테 좀 보내줬으면. 뉴질랜드는 더 심하죠, 피해가. 섬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찍어주신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뉴질랜드 현지 시각으로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도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뉴질랜드에 계시는 교민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뉴질랜드에 아는 지인이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지금 그로시가 가는 것을 뉴질랜드 시민에게 좀 알려라. 제가 이 방송 시작 전에 뉴질랜드 언론사를 싹 뒤져봤는데 없어요, 소식이. 그로시가 간다는 뉴질랜드 소식이 기사는 없어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그로시를 이제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었거든요.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넉다운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 교민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응답 시간 방송 이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